안녕하세요, 레브입니다. 이번 영상은 대웅과 대웅제약에 대해서 한번 알아가 보는 시간이 돼볼 텐데요. 대웅과 대웅제약을 들고 계시는 주주분들께서는 이런 생각을 하실 때가 되신 것 같아요. 와, 살다 살다 이런 차트는 좀 처음 보네. 이건 진짜로 끝난 주식이 아니야? 손절쳐야 하나? 미쳐버리겠네. 막 이런 생각들을 하실 때가 된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조만간 대웅과 대웅제약이 상승할 만한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손절 치시기 전에 이양 높은 데서 물려서 이양 50%에서 만약에 손절 치신다라고 한다면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고 치더라도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고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거마저도 무너지면은 그때 가서 손절 치세요. 손절 치실 분들은. 네. 제가 모든 사람들한테 손절 치라는 말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부터 여러 가지 포인트들을 가지고 대웅과 대웅제약이 곧 반등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 텐데, 한 가지 여기서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제가 여러 가지 근거들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서 정말 반등이나 추세 전환이 일어난다고 해가지고 제가 알려드린 근거를 너무나도 막 극신뢰를 해서 경험도 제대로 쌓지 않은 상태로 어중간하게 제가 알려드린 이런 기법들을 차트와 데이터를 적용하고 해석해서 다른 종목에서 어설프게 이렇게 적용을 시켜가지고 큰 손실이 나시는 불상사가 좀 안 나셨으면 좋겠어요. 꼭 제가 알려드린 근거들을 가지고 소액으로 경험을 쌓으시고, 이런 근거들이 많이 해당되면 해당될수록 상승의 확률은 올라가는구나 라는 것을 또한 이제 경험과 피부로 좀 느끼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원래 하고자 하는 투자 금액으로 투자에 적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항상 언급드리고 교육 영상도 올려드렸다시피, 자기만의 원칙, 꼭 수립, 그리고 특히 분할 매도와 손절 매도에 대한 원칙을 꼭 수립하시고 나서 올바른 매매를 진행해 주세요. 그랬었으면 물려있지 않았을 거예요, 애초에. 근데 이미 물려있으니까, 그러면 어떤 가능성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분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서론이 길었네요. 일단 첫 번째로 지금 대웅은 삼각수렴, 수렴에 있다. 대웅제약도 마찬가지고요. 삼각수렴에 있다. 삼각수렴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차트들의 고점과 저점이 이렇게 만나는 것도 있고요. 고점과 저점이 한 곳으로 모이는 것도 있고요. 고점이 점점 떨어지고 저점은 그냥 횡보하고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고점과 저점이 동시에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요. 고점과 저점이 동시에 내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해하셨죠? 여기는 고점은 횡보하는데 저점은 점점 올라가는 경우, 이거는 하나로 모이는 경우, 얘는 고점은 떨어지는데 저점은 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들은 확률을 살짝 반반치기라고 봤을 때 얘네들은 확률이 서로가 다 비슷해요. 이 끝점에서 이제 추세가 일어나거든요. 위로 올라가든 크게 하락하든 이런 식의 뭔가 끝에서 이런 부분들이 이런 발생을 하는데, 상승하는 이런 삼각수렴에서는 보통은 너도 나도 수익 중이에요. 여기에 사든 여기에 산 사람이든 여기 나든 산 사람이든 누구든지 간에 다 수익을 내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가 크게 털어가지고 막 가슴 철렁하게 만들면은 너도 나도 다 팔아가지고 매도를 때려서 길게 큰 손실이 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상승보다는 하락의 확률이 높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확률이에요. 확률. 근데 반대로 얘는 누구나 손실을 보고 있어요. 누구나 이렇게 내려가면서 여기 산 사람,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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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 사람, 다 손실을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반등이 일어나도 너도 나도 자기가 들어있는 거에 불을 타든 물을 타든 해서
강한 장대양봉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힘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네. 근데 지금 딱 대운과 대웅제약이 이 상황이에요. 이 상황. 하방삼각수렴의 상황.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제 삼각수렴의 이제 예를 좀 들어드릴 텐데, 삼각수렴을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것가 또 어려울 거예요. 박스는 그럼 뭐냐? 박스하고 삼각수렴의 차이는 뭐냐? 이런 것들이 궁금하실 텐데, 그거를 지금 좀 알려드릴게요. 여기 딱 보시면 예시가 나오네요. 이전 차트를 보면은. 얘 같은 경우는 여기서 저점은 어느 정도 살짝 아래로 빠지고, 정확하게 여기서 그럴까요? 저점은 아래로 빠지고 고점도 아래로 빠지니까 이 점 끝에서 추세 전환, 아래든 위든 추세 전환이 일어나겠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이 시기에는. 근데 이제 위로 갈 확률이 높겠구나라는 것도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고수라면. 이 삼각수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다면. 그래서 이렇게 상승이 일어났죠. 근데 가시다 보니까 추세 전환이 이때 일어났어요. 삼각수렴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왜 추세가 전환이 된 거지? 라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나는 삼각형에 대해서 완벽하게 배웠는데, 완벽하게 지금 이해를 했는데 왜 삼각수렴이 먹히지 않았지? 라는 의문을 가지실 수가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무조건 삼각형이 되는 건 아니고, 크게 보면은 이런 것들도 더 크게 만들면은 또 삼각형이 될 수도 있어요. 더 크게 보면은 또 다른 삼각형이 나올 수는 있는데, 다르게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따로따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를 보시면 돼요. 삼각수렴은 요 끝점에 갈 때쯤이면은 위든 아래든 추세가 조만간 전환될 거다라는 예상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데, 박스는 이렇게 많이 올라가면은 언제 추세가 전환될지 조금 미리 예상하긴 힘들어요. 이렇게 박스로 가게 돼버리면.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예요. 이 박스 라인 선을 깨고 올라가거나 깨고 내려왔을 때 추세가 전환이 되면서, 그 다음에 이 박스 선을 그렸던 이 선은 저항대가 됩니다. 저항선이 돼서 맞고 내려오고 맞고 내려오면서 내려가요. 주가가. 반대로 올라갈 때 이 라인 선은 지지대가 되고요. 맞고 반등하고 맞고 반등해요. 물론 다시 깨지고 내려갈 수 있죠. 어쨌든 이게 지지대가 되고 저항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삼각수렴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점이 모이면은 조만간 추세 전환이 일어날 수 있겠다는 것을 조금 미리 예상할 수가 있고, 박스는 박스 선을 깼을 때 알 수 있다. 이 정도 차이점으로만 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하셨겠죠? 그래서 지금 대웅과 대웅제약은 단기적으로 좀 하락 삼각수렴을 좀 그리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얘가 좀 거슬리시면 여기서 끊으시면 돼요. 끊으니까 반등이 일어났는데, 이 반등의 힘이 강하게 이 앞에 매물대를 먹으면서 여기 지금 바로 출발할 거야 라고 하는 힘이 아니라, 앞에 매물대를 소화할 거야 라는 힘 정도만 되고 다시 빠진 거예요. 매물대 소화 또는 일부 차익 실현. 그러면서 본절가 손절 하면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살짝 이걸 매물대로 좀 저는 보이는데, 저는 무조건 매물대 같습니다. 얘는 그러니까 매물대가 아니라 매집봉 같습니다. 그래서 얘가 좀 거슬리시면, 삼각형 그릴 때 얘가 거슬리시면 여기서 끊고 이렇게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끊어봐도 얘는 작은 삼각형이 나와요. 그래서 대웅제약도 대웅도 조만간 반등이 날 가능성이 있다. 어디서? 요 부분에서, 요 부분과 요 부분에서 조만간 반등이 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걸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확률입니다. 확률. 높은 확률이긴 한데 그래도 틀릴 수도 있으니까 너무 맹신은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그럼 추세 전환이 일어났을 때, 삼각수렴이 일어나고 나서 이렇게 하방으로 꽂혔을 때 좋은 추세 전환은 뭐냐? 한 가지 좀 더 알려드리면은, 이런 매집봉이 나오는 것보다 덕성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꼬리를 거의 달지 않고 이렇게 강하게 그냥 장대양봉으로 쏟아져 버리면은 금방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내가 조금 좀 단기적으로 천천히 올라갈 거야 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하방 삼각 수렴에서 매집봉을 만듭니다. 이렇게 매집봉을 만들고 다시 하락할 수가 있어요. 이건 좀 시간이 걸리는 거겠죠. 그래서 이게 또 어떤 봉들이 만들어지냐에 따라 가지고 얘가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겠구나 라는 것도 어느 정도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 세력이 매집을 다 못했나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첫 번째 팁은 이거였어요. 이 삼각수렴, 하방 삼각수렴의 가능성이 있다 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 지수 체크하자, 지수를 체크하자 라고 하는 건데요. 일단 대웅 제가 내리고 대웅만 먼저 볼게요. 대웅 같은 경우 어떤 차트랑 아주 비슷하냐면, 지금 여기 아래가 코스피고 위에가 이제 코스피 제약에 관련된 제약주들을 모아놓은 차트인데, 얘도 이렇게 흐르는 것처럼 얘도 이렇게 계속 흘러요. 1월달부터 얘도 1월달부터 흘렀죠. 1월달부터 이렇게 흘렀고, 얘도 1월달부터 흘렀고, 굉장히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마치 코스피 제약은 대웅과 대웅제약을 따라간다 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대웅제약도 마찬가지예요. 1월달쯤부터 이렇게 흘러내렸죠. 더 소름 돋는 거 제가 보여드릴까요? 이거 보시면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분봉 보면 2월 22일, 2월 22일 굉장히 비슷합니다. 흘러내릴 때랑 살짝 반등 주는 날 2월 25일, 2월 25일 날 반등 주고 26일 날 꺾였고 살짝 반등 주는 모습 다시 꺾이고 막판에 올라오고 올라가서 내려가고 그러니까 완벽하게 똑같지는 않지만 거의 흐름이 비슷해요. 지금 오늘도 마찬가지고, 이 뭐 거의 쌍둥이 차트 아니에요, 이 정도면. 그래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코스피 제약의 흐름과 비슷하게 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대웅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웅도. 그럼 여기서 이제 의문이 드실 거예요. 다른 것들은 안 그래? 다른 것들도 비슷해요. 비슷한데 조금 달라요. 조금 흘러내리긴 했는데, 약간 다른 점은 뭐냐면 이 친구들이 조금 뭐 상승하다가 꺾일 때 조금 얘네들은 좀 잘 상승했거나 아니면은 뭐 덜 움직였거나. 그래서 셀트리온은 그나마 좀 대웅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비슷한 모습을 보였는데, 4일날 얘 같은 경우는 아래로 전날에 비해서 많이 흘러내렸는데, 얘는 뭐 그렇게 흘러내리진 않았어요. 얘는 이 이틀하고 비슷한 구간에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그러진 않았다. 흘러내리진 않았다. 오히려 4일날 더 높았다. 전날에 비해서. 뭐 이런 차이점이 약간은 있는데, 대웅하고 대웅작은 진짜 비슷하죠. 종근당 또 유명한 제약사죠. 비슷해요. 흘러내린 거 비슷하고 얘도 흘러내린 거 비슷하고. 근데 약간 다 차이점은 26일날 얘는 어마어마한 상승과 함께 이렇게 내려왔다고 치면은 얘는 그냥 내려 꽂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약간의 차이, 지금 이날도 좀 차이가 나죠. 8일도 약간의 차이가 나고, 이런 식의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대웅하고 대웅작은 거의 뭐 쌍둥이처럼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는 건 뭐냐? 왠지 비슷한 차트 만들어낼 것 같은데, 일봉 차트로 봐도 비슷한데 조만간 제약이 여기서 한번 맞을 것 같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2년선에서 한번 맞고 반등하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을 형성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저항을 어느 정도 했었던 구간이랑 어느 정도 겹치고요. 뭐 이게 살짝 올라가서 이 라인선보다 이쪽 저항선과 이쪽 지지선하고 맞는 데서도 되돌릴 수도 있어요. 제가 근데 지금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구간이 여기가 됐든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우연히도 대웅제약도 이 하방 삼각수렴의 끝점이 얼마 남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신기하죠. 그래서 저는
왠지 이 끄트머리에서 반등이 한번 일어날 것 같은데, 뭐 아래로 빠질 수도 있고 추세 전환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그 지점이 여기랑 굉장히 맞물리고 심지어 일본과 이 친구의 일본까지도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모습, 분봉도 심지어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하는 모습들이 좀 눈에 보인다. 좀 우연치고는 조금 확률이, 그러니까 코스피 같은 제약에서 코스피 전체 제약의 반등 라인이 될 수 있는 부분과 대웅의 반등이 날 수 있는 부분이 타이밍이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진다라고 하는 걸 보면 약간의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대웅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 점이 끝으로 가서 만약에 이쪽쯤에서 만약에 반등이 일어난다고 치면 또 2년선하고도 맞물리거든요. 그러면은 이 친구가 조금만 횡보하면서 내려와줘가지고 2년선이랑 맞물릴 수도 있는 거고, 뭐 크게 빠져가지고 이렇게 맞물릴 수도 있는데, 크게 빠지면 얘도 크게 빠지기 때문에 삼각수렴에서 이제 하방으로 추세 전환하는 거가 나올 거니까 그거는 좀 기대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자고요. 그래서 이런 정도의 조금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하는 것도 있고, 이 코스피 제약뿐만이 아니라 그 코스피랑도 지금 분봉은 조금 비슷한 흐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 친구가 대웅이 뭐 이 제약만큼의 비슷함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최근 들어가지고 한 거의 비슷하네요. 뭐 폭만 조금 차이 날 뿐이지 이런 식으로, 이날 좀 차이가 났네. 근데 여기서부터는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갭상승해서 내려가고 이렇게 하고 다 비슷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의 흐름이 반등을 주지 않으면, 특히 코스피 제약이 반등을 주지 않으면 대웅 제약도 반등 주기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반등을 좀 줬으면 좋겠는데 이왕이면은 코스피도 지금 여기서 이 라인 내일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좀 복구해주지 못하면 이쪽 라인을 복구해주면 이쪽 지지받고 했던 이쪽 라인들 여기 지지받을 받아줘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받지 못하면 코스피도 진짜 여기까지 빠질 수도 있어요. 2700 후반 포인트 또는 2700 포인트까지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수들이랑 같이 보면서 대응하시는 그 습관을 좀 들이시는 걸 좀 추천드려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참고해 보시면 재밌으니까 한번 참고해서 보시고요. 자, 그럼 제가 지금까지 두 개 알려드렸죠.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 근거는 뭐냐? 이제 보조지표. 보조지표를 이용해서 매매하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보조지표를 이용해 가지고 매매해서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보이는 차트에서 보이실 수 있듯이 보조지표를 거의 쓰지는 않아요. 이런 차트선들을 많이 써도 따로 여기 밑에 깔리는, 위에 깔리는 그런 보조지표들은 잘 안 쓰거든요. 근데 가끔씩 이런 뭔가 어떤 분석 영상을 찍거나 아니면 분석을 들어가게 될 때는 최대한 많은 가능성들을 찾아보기 위해서 보조지표를 보는데, 보조지표 중에 이제 RSI라는 게 있어요. RSI라고 하는 보조지표에서 좀 써먹을 수, 일반적으로 뭐 책이나 이런 데도 나와 있고요. 일반적으로 많이들 이제 익숙하게 써먹는 그 지표는, 그러니까 RSI에서 나오는 지표, 이게 위에 빨간 색깔 색칠 지어 있고 밑에 파란색으로 색칠 지어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제 70하고 30에서 그 위로 가면은 70 이상으로 가면은 과매수 구간이다. 그러니까 뭐만 하면 다 매수하는 구간이다. 너도 나도 매수하는 구간이다. 그래서 고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좀 알려주는 구간이고요. 반대로 이 파란색 구간 30포인트, 그러니까 30% 이제 미만으로 나와 있는 구간은, 30 미만 구간은 이제 과매도 구간이다 라고 해서 너도 나도 팔고 있는 구간이다. 어떻게 보면 세력도 물려있는 구간이다 라고도 볼 수 있는, 세력이 물려있을 수도 있는 구간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구간이에요. 여기도 보시면 이 30 이하에서 과매도 구간에서 만약 보조지표 보고
매매를 진행하셨던 분이라면 여기서 어마어마한 상승폭을 먹고 여기서 한번 꺾일 때 분할 매도하고 다시 올라갔다가 여기서 다시 한번 더 꺾일 때 분할 매도를 하셨겠죠. 어마어마한 상승률의 그것을 가져갔겠죠. 근데 제가 아까 영상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모든 이 근거들을 합쳐가지고 이것도 들어맞고 저것도 들어맞고 1번, 2번, 3번, 4번 내가 아는 지표, 내가 아는 그 원칙 이런 것들이 맞아 떨어지면 맞아질수록 확률이 높은 거지. 이 뭐 딸랑 하나 맞았다고 해서 무조건 상승이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시면 과매도 구간이네. 과매도 구간이네. 사가 더 빠져요. 뭐야? 더 빠져. 해서 손절 칠 수도 있어요. 이때 가가지고 갑자기 뭐 1년선 깨졌으니까 손절, 2년선 막 이러면서 손절 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작정 이 지표 하나만 가지고 여기 보세요. 여기 과매도 구간이네 해가지고 샀어. 계속 사야 돼요. 계속. 어디까지 사야 돼 도대체. 그래서 무작정 그냥 이렇게 써먹으면 안 돼요. 특히 이 구름대, 이 일목균형표에 이 채워지는 이 선들 아래에 있는 데서는 이 RSI 하나만 가지고 차라리 이 구름대 위에 있거나 아니면 1년선이라도 1년선 위에 주가가 있는 상태에서 이런 게 지표가 뜨면 그래도 좀 써먹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많이 하락한 상태에서 요거 하나만 믿고 매수하기에는 주구장창 하락을 맛보실 수도 있습니다. 주구장창 하락을 맛보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무작정 쓰면 안 된다. 이 하나의 지표만 보시고 쓰면 안 된다라는 거는 좀 어느 정도 인지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스토캐스틱 슬로우라고 하는 지표가 있어요. 네. 이거는 이제 얘도 마찬가지로 이 지표가 여기 이 주황 색깔 선이 이 보라 색깔 선을 아래에서 황금 크로스 할 때를 매수 영역이라고 보통은 해요. 황금 크로스 할 때 매수 영역이라고 하고 그리고 여기 줄 꺼져 있는 부분을 통과해 줄 때도 매수 영역이라고 또 볼 수 있고요. 반대로 위에서 꺾여서 내려오거나 이 주황색 선이 보라색 선을 데드 크로스 시켜가지고 내려오면은 매도 구간이라고도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매도 구간이라고 해서 매도를 했으면은 이날 매도했으면은 이렇게 하락하는 것을 안 봤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보조 지표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믿고 또 매수 매도했다가 이런 상승도 날릴 수 있어요. 근데 안전하게 여기서 분할 매도 하시고 나머지 들고 갔으면 이 상승 먹고 다시 여기서 데드 크로스 났을 때 분할 매도하고 했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지표도 이거 하나만 써먹진 마시고요. 근데 제가 지금 또 알려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얘는 이제 이 스토캐스틱스 슬로우는 20 아래에서 이제 좀 매수할 수 있는 영역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매수 영역이다. 아까 RSI 있는 부분에서도 얘가 여기서 떴죠. 똑같이 뜬 것처럼 좀 얘도 똑같이 지표상 매수 영역이다 라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고 여기에 좀 추가적으로 얘가 이 주황색 선이 이 보라색 선을 황금 크로스에서 올라가 줄 때 매수해 주는 게 가장 좋고요. 이왕이면은 그냥 황금 크로스 했다라고 바로 매수하는 게 아니라 황금 크로스 하고 그 다음 날까지도 보고 확실하게 갔을 때 매수하는 게 좋긴 해요. 이제 그거는 이제 이거 하나만 가지고 매매를 하시는 분들의 스타일이고 왜냐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황금 크로스 그러니까 이날의 기준으로 이렇게 보면은 겹쳐 있잖아요. 이거 내일 황금 크로스 나겠다. 근데 황금 크로스 확인하기 전에 먼저 사봐야지. 샀더니 황금 크로스 안 하고 내려왔죠. 그러다가 그 다음에 황금 크로스 났죠. 황금 크로스 바로 났네. 사야지. 샀어. 역시 올라가 하는데 또 꺾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황금 크로스가 일어났을 때 확실하게 황금 크로스를 해주면서 여기를 좀 뚫어주는 모습이 나왔을 때 신규 진입자들 입장에서는 매수하는 걸 좀 추천드리는 이제 기법인데 어찌됐든 간에 여기 아래에서 황금 크로스가 일어날 확률이 지금 있는 거잖아요. 지금 얘한테는 황금 크로스가 나면서 여기를 좀 뚫고 올라갈 확률이 지금 남아있는 거잖아요. 아예 여기를 안 내려왔으면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보도지표들만 봐도 지금 살짝 매수를 추천하고 있는, 보도지표가 매수를 좀 추천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다라는 것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있고, 뭐 MACD, MACD도 쓸 수 있고요. CCI도 쓸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보조지표들 다 썼을 때도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좋은 좀 매수할 만하다라는 걸 좀 보여주는 지표들이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조지표만 가지고 매매하는 사람들도 이제 슬금슬금 매수할 것 같은 느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대웅과 대웅제약은 좀 매수할 만한 근거들이 좀 여러 가지 있다라고 하는 걸 좀 전해드리는 거고요. 혹시나 지난 시간에 지난번 제가 분석 영상 올렸을 때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말해드리자면은, 네 번째 거래량. 무슨 거래량? 세력이 이탈한 거래량. 세력이 이탈한 거래량이 있냐라는 거죠. 있니? 세력이 이탈한 거래량이 있니? 없는 거예요? 없어요? 없으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대웅은 대웅제약보다 그래도 약간의 좀 실현한 거래량이 있어요. 약간은. 하지만 고점에서 가장 큰 거래량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세력이 이탈한 흔적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대웅제약은 단일가 매매가 걸렸기 때문에 이 고점에서 뒷동무리만큼 거래량 터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웅제약은 더더욱 세력이 이탈한 흔적이 없고요. 애초에 세력 자체가 대웅이 많으니까 그 흔적이 당연히 대웅이 조금 더 티가 나겠죠. 왜? 대웅은 어마어마한 10배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고, 대웅제약은 한 6배 정도? 6배도 안 나왔죠. 5배도 안 나왔죠. 5배도 안 나온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세력이 털고 나가는 힘은 대웅이 더 크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대웅제약보다는 약간의 차익 실현, 약간의 차익 실현의 모습은 보인다라는 게 보이고요. 근데 저번에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완벽하게 이탈한 흔적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완벽하게 이탈한 흔적들이 없기 때문에 안심하고 아직은 홀딩 해볼만 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점에 물려 계시는 주주분들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홀딩 해볼 만한 가치는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요. 뭐 굳이 또 다섯 번째 근거를 말씀드리자고 한다면은 코로나 이슈 아직 임상 진행하고 있는 거 많습니다. 대웅제약에서. 그리고 나보타 악재 거의 해소됐어요. 거의 해소가 됐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많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코로나 이슈와 함께, 그리고 가장 이상적인 그림, 대웅제약에서 코로나 이슈가 터질 때쯤이면은 제약이 여기서 반등을 일으키는 점이고, 그럴 때쯤이면은 대웅과 대웅제약의 하방이 조금 극점에 도달했을 지점이지 않을까라는 것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오늘 준비한 근거 자료들은 여기까지고요. 정말 한 영상에 많은 것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노력은 했어요. 솔직히 제가 이 많은 것들을 이렇게 다 풀어도 되나 이렇게 고민을 좀 했어요. 왜냐면은 제가 언젠가는 뭐 차츰차츰 다 풀겠지만, 제 기법들을 하나하나씩 다 풀겠지만, 구독자가 좀 어느 정도 쌓이고 나면은 구독자 뭐 몇 명, 뭐 1000명, 뭐 이런 이벤트성으로 좀 이런 것들을 풀고 싶었는데, 그때 가서는 제가 그럼 뭘 풀어야 되지? 반복 학습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근데 너무 주변에서도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많고 좀 그래서 정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겠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분석 영상을 좀 찍어봤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좀 희망을 가지고 좀 힘내시고 파이팅 하시고, 일상생활에서 너무 주눅들지 마시고 조금 어느 정도 이제 그 힘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이제 좀 기다리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쓸데없는 희망 고문을 드리는 건 싫어요. 이미 망한 종목에서 쓸데없는 희망 고문 계속 드리는 건 싫어요. 하지만 이렇게 근거가 있다라고 하면은 좀 알려드리고는 싶어요. 근데 근거를 아무리 찾아봐도 올라갈 근거보다 내려갈 근거가 더 많아. 그런데
올라갈 근거가 이게 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버텨보세요. 이런 말은 저는 절대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끔 어떤 종목 좀 봐주세요라고 했는데 냉정한 평가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대웅과 대웅제약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는데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정말 많은 구독자가 쌓이면 쌓일수록 제가 많은 종목들에 대해서 좋은 양질의 분석을 진행을 할 거고 또 많은 종목들 상담도 해드릴 거고 분석도 해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많이 해주시고 주변에 많이들 알려드려 가지고 채널이 성장해서 그리고 많은 고수분들이 그래서 제 채널에 또 방문도 하셔가지고 제가 좀 틀리게 알고 있거나 아니면은 제가 모르고 있는 것들을 조금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만들어지는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는 채널이 만들어졌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꼭 잘 좀 해주시고요. 지금까지 대웅과 대웅제약의 분석을 한 레브였습니다. 주주분들 힘내세요. 감사합니다.